방법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오늘은. 자, 그럼 나는 오늘 수업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방정식이 무엇이냐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항등식 얘기하면서도 한번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방정식, 뭘 보고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네. 야, 최소한 방정식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저 그 3년 내내 배웠는데. 미지수. 참이, 네. 뭐? 참 또는 거지. 이렇게 단편적인 그 단어들은 전부 다 맞는 말은 맞거든? 그럼 좀 문장으로 좀 조합을 해봐. 미지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아까 전에 또 현이가 얘기했던 참 또는 거짓 포함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등호가 포함된 식이다 해서 등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의 값이 뭐냐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하나의 등식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참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호라고 부르는 부분이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거짓은 등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등호가 성립된다라는 얘기를 방정식 내부에서 해석을 한다라면 방정식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주어진 방정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성립한다라는 얘기에서부터 그 방정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미지수, 특정한 미지수가 존재를 하겠죠. 그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바로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그간 공부를 해왔었던 부분들은요, 방정식의 기본적인 정의가 무엇이냐를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느냐? 바로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내는 계산에 대한 얘기를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동안 하나의 주어진 방정식을 보고 그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방정식의 해 찾는 거 안 중요해, 집어쳐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네. 왜? 내 말이 어렵나?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주요하게 여겨야 될 것 첫 번째는요, 그간 중학교 때 찾았던 방정식의 해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 방정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생긴 식인지, 이 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두 번째 얘기는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혹은 중학생들에게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얘기는 그냥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한 밑바탕을 깔아두는 것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엔 우리가 시험것도 다시 연결을 짓는다라면 첫 번째로 얘기했던 방정식의 해를 찾는 훈련, 이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하나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방정식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등교과상에서 그동안 공부를 했을 때 방정식을 분류하는 방법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요, 식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냈었어요. 식의 모양에 따라서. 즉 정확하게 말하면 식의 차수를 통해서 분류를 해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방정식이 뭐였죠? 1차 방정식. 그렇죠.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1차 방정식. 그랬을 때 이 1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적어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B. 끝이에요?
B는요? 끝이에요? 가로? 가로? 갑자기? 가로? 이렇게? 아니면 여기? 아니요. 끝이야 이게? 가로? 아 여기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 A는 0이 아니다. 그렇죠.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정답. 이러한 조건까지가 달려 있어야지만 1차 방정식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상수라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문자가 x 하나가 아니라 a, b, x라는 세 개의 문자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2차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수라는 조건을 붙여서 1차식의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을 풀어본다라고 한다라면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를 찾게 되는 거죠. 그 방정식의 해, x가 뭐가 될까요? X요? 네, X는 마이너.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죠. a분의 b.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1차식이 등장을 했을 때 그냥 암산으로 바로 해를 찾아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식 자체에서 1차식의 형태만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면 그때 해를 찾는 게 무진장 쉬워진다는 사실을 1차 방정식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그렇죠.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쓸 수 있죠? AX 제곱 아하, 플러스 아하. 플러스 C. 그렇죠. 끝이에요? A가 아니라 아유, 는영 어디 갔어요? 아, 그리고 A A는 0이 아니고요. A와 B와 C는 상수라는 조건을 붙여버리게 되겠죠. 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어떻게 풀었죠? 2차 방정식이요? 네. 그거는 A 하고 X 플러스 M 막 이렇게 두 개로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인수분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었었죠. 네. 인수분해를 해서 어떻게 식을 바꿨느냐? 주어진 하나의 2차식을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1차식의 곱이면 이런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 해를 바로 찾을 수 있겠구나. 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뭐 있었죠? 두 번째요. 네. 아무나 넣어. 아무거나 넣어서 어떤 소리 하고 있네. 근해 공식을 통해서 풀었었죠. 네. 그럼 근해 공식 한번 기억해서 떠올려 볼까? x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a분의 마이너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는 만약에 b라는 녀석이 짝수라면 짝수 공식도 따로 하나를 더 준비를 해놨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그러면 이때는 b 다시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고 얘를 2분의 b로 썼었죠. 네. 일 때 우리는 x라는 녀석을 뭐라고 썼었죠? A 분의 네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죠. 이렇게 썼었던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 뭐 있었죠? 두 번째요. 네. 아무나 대입. 아니요.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대입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거요.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이쪽 옆에 당길까? 뭐가 있었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있었잖아요. 아 네. 제곱근을 이용. 어떻게 했었어? 식 자체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고쳐서 풀던 거. 확인됩니까? 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나요? 그럼 따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제 안 만들어도 돼? 네. 자, 그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마지막 방법 있죠. 잘 안 쓰지?
그냥 이 마지막 방법은 거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는 문제를 위한 풀이법이야. 즉 문제를 만들기 위한 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느니 그냥 이렇게 쓰고 말지. 그리고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느니 그냥 인수분해하면 편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는 거의 사장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내에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당시에 배웠었던 방정식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두 종류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를 붙여볼게요. 이거는 아마 보기 힘들었을 텐데 세 번째 단원명으로도 따로 존재를 하는 건데 해가 특수한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해가 특수한 방정식. 자, 해가 특수한 방정식으로 어떤 걸 썼었냐면요. 똑같이 우리는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그냥 1차식의 형태를 적어 놓고요. 여기에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방정식은 1차 방정식과 비슷하게 생겼죠. 네. 1차 방정식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거요? 네. 요거요. 아니면 이유는요? 저는 요소들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 A가 0. 그렇죠.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나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보게 될 것이냐?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등장하죠?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이 돼버리죠. 아, 네. 우리 이렇게 생긴 식 뭐라고 불렀었죠? 항공식. 그렇죠. 즉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항등식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됐다라면 우리는 그렇죠. x의 값이 모든 실수다 라고 우리는 중등교과상에서 배웠었단 말이죠. 그럼 x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x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둘 다 0이 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를 지금부터 항등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있죠. 해가 모든 실수인 애들 지금처럼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죠?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거. 그러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0 곱하기 x 플러스 b는 0이 돼버리죠? 네. 그럼 이럴 때는 x가 누가 나오죠? 없어요. 그렇죠. 없죠. 이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즉 만족하는 x값이 하나도 없다. 이해되죠? 그럼 난 여기서 이 식을 왜 보여줬냐면 여기 기억의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기억의 부분을 보면은 결국에 해가 모든 실수인 애들 이라고 불렀었던 방정식이 있었죠. 그 방정식을 지금부터 우리는 항등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항등식에 대한 모든 논리들을 여기에다 적용시킬 수 있을 거란 얘기죠. 네. 즉 방정식 중에서 일부 특이한 케이스들 지금처럼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케이스들은 항등식의 성질과 같은 성질들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확인됩니까? 그래서 아싸리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가 모든 실수인 방정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세 글자로 줄여서 항등식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확인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방정식을 분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중등교과에서 배웠었던 세 가지 형태들을 취하게 된다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차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분류를 하는 방법이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한번 식을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미지수가 몇 개죠? 하나요. 하나죠. 지금부터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인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1원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원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원이 뭐냐면요. 네? 원이요? 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부를 때 미지수 x 값 있지? 네. 그거를 해라고 불러도 되죠. 네. 근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원이라고 불러도 돼. 아,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 원 처음 들었어요. 아, 오케이. 원이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그 1원 방정식. 해가 하나인 방정식.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럼 선생님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뭐 플러스 5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도 이런 방정식일까? 아니요. 그치? 해가 두 개니까 맞지? 근데 얘도 이런 방정식이야. 왜요? 무슨 차이일까? 미지수. 분명히 미지수의 개수는 여기 x 하나, 여기도잖아. 근데 여기서 미지수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밑에 거는 두 개지. 1원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런 방정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분류가 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원이 방정식의 해를 뜻하는 것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이라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게 될 때 미지수가 하나면 그 하나의 값만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미지수가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이 있었죠. 미지수가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죠? 연립을 해서 미지수를 줄여서 x도 구하고 y도 구하고 이렇게 같이 구했죠. 그랬을 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아냈었지? 맞아요? 그때 그 미지수라는 녀석에 대한 개수마다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이 등장을 할 거 아니야? x에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값이 있겠지? 그거를 그냥 x라는 하나의 값으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좀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원은 그냥 미지수의 개수를 생각해버리면 되겠죠? 네. 뭉뚱그려 생각을 할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방정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x 플러스 4y가 5다. 그럼 이건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요. 두 개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도 돼? 2원 방정식이 되는 거야. 네. 그럼 미지수가 3개짜리는 뭐가 될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의 개수, 곧 무엇이냐? 원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이제 방정식의 형태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확인됩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1번 차수에 따라서씩 분류했죠. 2번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서 지금씩 분류하고 있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애를 두 가지 분류를 모두 만족하는 애들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고 그 미지수가 1차죠. 네. 그래서 얘를 1원 1차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얘는 2차고 미지수 하나죠. 네. 1원 2차 방정식이에요. 네. 그럼 마찬가지 얘는 뭐가 될까? 저거요. 이원 1차.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써버린다면 뭐가 될까요? 저거. 네. 2원 2차 방정식 땡입니다. 왜요? 왜냐면 지금 x랑 y 여러 개의 문자가 섞여 있죠. 이렇게 될 때는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잡을지 y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잡을지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겠죠. 네. 선생님이 우리 수업 첫날 차수에 대한 얘기하면서 x에 대한 몇 차냐 y에 대한 몇 차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x에 관한 2원 2차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 그냥 현이 말한 대로 2원, 2차 방정식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 뜨는 거 아이였어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굳이 근데 이 얘기를 섞어서 해주는 이유는 옛날 책이나 문제들, 이제 현이가 공부 막 하다 보면은 옛날 책이나 문제들을 보다 보잖아? 이런 얘기들이 간혹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등장을 해. 그때 가서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일부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이 2번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류된 이 방정식들을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게 될 건데, 자, 세 번째. 이제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방정식을 푼다. 이거 결국 뭐 하라는 얘기랑 똑같을까요? 그렇죠.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우리가 쭉 풀어서 미지수의 값을 찾았어요. 그 미지수의 값과 같은 용어, 뭐가 있을까요? 미지수의 값이요? 네. 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근. 또? 원? 그렇죠. 이런 단어들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고 뭐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미지수의 값을 찾아라, 근을 구하라, 근이 뭐 얼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같이 엮여서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얘기긴 하지만 세 번째, 기본적인 방정식의 풀이법 자체는 우리가 식의 모양을 어떻게 놓는 게 편하다고요? 1차식의 형태로 만들기만 하면 해를 구하는데 너무나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이하는 모든 근본적인 방법은 주어진 식 자체를 1차식의 형태로 변환을 하는 데 있습니다. 1차식의 형태로 변환. 그럼 이 변환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인수분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환을 하는 게 바로 인수분해. 근데 이 인수분해라는 방법이 불가능하다라면, 즉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 혹은 인수분해를 해도 엄청나게 복잡한 숫자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를 위해 우리는 추가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 놓죠? 맞아요. 근해 공식이라는 걸 준비를 해놔요. 근해 공식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불가능할 때는 근해 공식이라는 녀석을 써먹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들어야 돼. 2차식은 근해 공식이 있지. 우리가 앞으로 2차 방정식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고차 방정식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배워나갈 거거든요.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거든. 나 엄청 찾아봤어요. 응, 어때? 근데 왜? 근데 3차로 끝이 아니야. 4차도 있어. 외우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실제로 외우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2차식까지는 근해 공식이라는 대체제를 사용을 합니다. 2차식에서는. 그러면 향후 등장하게 되는 3차식과 혹은 4차식. 이 보통 우리가 식 자체를 분류하게 될 때 3차 이상이 되는 식들 있잖아. 이런 식을 고차식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 고차식은 어떠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냐면요. 미분을 통한 풀이를 준비를 해놔요. 미분이요? 네. 미분을 통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을요. 그쵸. 이런 의문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미분을 우리가 언제 배우게 되냐면 수투에서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끄트머리에.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겠죠.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앞에 있는 걸 공부하는데 뒤에 있는 과정의 내용이 필요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죠? 그지 않아? 그치. 야, 생각을 해봐. 갑자기 현이 너한테, 야, 너 영어 단어 한번 읽어볼래? 하고 단어를 줘. 근데 너는 알파벳 A, B, C, D를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단어를 읽을 수 있어?
아, 저 반대로 들었어요. 아, 정신 차리라고. 뒤에 있는 걸 앞에 있는 걸 배우기 위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풀이 방법으로 제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아, 앞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구나. 아우, 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차와 4차를 넘어가는 이 식들 있죠. 이 방정식들에 대한 풀이법은 대다수가 여기서 끝나. 이제 한 100문제 풀다 보면 한두 문제 정도가 등장하거든? 뭐요? 이걸로 안 되는 애들이? 네. 그러면 그걸 위한 풀이는 그때 가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인수분해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고차식은요. 무조건 분해가 되는 애가 있다 정도로만요. 그래서 고차식에 대한 풀이는 이렇고 2차식은 근해 공식으로 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들이 고차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2차식의 형태까지만 떨굴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풀이를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방정식 자체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식을 1차식의 형태로 변환하는 게 최우선이긴 하지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굳이 근해 공식을 써가면서 1차식으로 분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1차 말고 안 되는구나. 2차식까지 분해해서 근해 공식으로 해를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1차식이라고 적어놓은 것 뿐이니까 이거 2차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풀이를 하게 쭉 진행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 풀이법 자체를 한 가지를 더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풀이법을 제시를 하느냐면요. 5번째 방정식의 풀이법으로 등장할 수 있는 애가 뭐가 있냐면요. 저기서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여긴데요. 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아까 안 배웠다고 했지? 2학년 1학기 때로 가자. 2학년 1학기 때 보면은 1차 함수 그래프 막 그렸지? 네. 근데 2원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네. 앞에서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고 뒤에 가서 함수 단원을 가면은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는 문제가 함수에서 또 나왔었지. 네. 그때 우리 어떻게 해? 막 그래프 막 그려가면서 막 해석하고 막 했었지. 네. 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단 말이지. 좌표평면 만들어 놓고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요 점에 좌표 찾으세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직선 1차식 2개가 만나는 점 연립된 거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등장했었잖아요. 맞죠? 즉 이 과정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과정을 배웠다라는 걸 상기하면서 2차식 혹은 3차식 같은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는 0이라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그냥 있다라고 합시다. a는 0이 아니고 abc는 상수라는 얘기는 생략. 자,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을 좌표평면의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저거요. 변형. 변형 어떻게? 표준형으로? 네. 근데 얘는 x밖에 없잖아, 미지수가. y가 저거요? 없는데? 일단은 y절편 자체를 y절표 어떻게 찾냐고, y가 없는데. 그걸 좀 뭐지? 잠시만요. 점을 표현해보라고요. 저걸 이제 그릴 거야. 함수 좌표평면에. 좌표평면에 그리기 위해서는 x좌표, y좌표가 나와야 되잖아. 저걸 어떻게 그려요? 그럴 수 있어. 아니면은 이렇게 선이 있나요, 두 개? 이 식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식 자체가 이때 배웠었던 내용을 생각해봐. 방정식과 함수 사이 관계를 하면은 1차 방정식 2개가 이렇게 있었지. 이 2개가 이렇게 만나면 이게 바로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됐지. 다시 말하면 이 식 자체가 하나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미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이구나.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해봐.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내는 방법, 풀이하는 방법 중에 미지수를 소거하는 가감법도 있겠지. 그리고 특정한 숫자나 문자에 수를 대입하는 대입법도 있겠지. 대입법을 사용해서 이 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함수의 관계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해?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2개. 근데 지금 미지수 하나밖에 없지. 하나를 내가 강제로 만들어줄 수 있어. 어떻게 만들 거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나는 y는 0. 이러면 얘가 여기 대입됐다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2개의 식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게 되느냐? 분리를 해서 관계식을 살핀다라는 얘기지. 오, 네. 그러면 여기 보이는 y는 0이라는 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렇죠. 똑똑해. 이럴 땐 참 좋아. x축. 그러면 이렇게 생긴 x축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모르잖아. ABC 때문에. 그냥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라고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그렸어. 가능하겠지? 두 번째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렸어. 가능하겠지? 세 번째 이렇게 그렸어. 이것도 가능하지?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우리 지금. ABC를 다 모르니까.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봐. 첫 기억 보잖아요. X축하고 2차식이 맞나? 아니요.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즉 교점이 안 생긴 거지? 네. 다시 말하면 실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교점이 몇 개야? 하나요. 그럼 무슨 근? 그럼 여기는 교점이 몇 개? 2개가. 그럼 무슨 근? 실근 2개. 좀 더 전문가스럽게. 네? 좀 더 전문가스럽게. 실근 2개 말고. 소리랑 드시고. 그래서 역시 똑똑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왜 이거를 구분을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중근은 해가 1개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중근을 나타내는 수가 1개인 거지 실제 근은 2개잖아. 네. 그죠? 2차식이니까. 그래서 좀 구분하려고 일부러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를 유도해봤던 거야. 자,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만 확인을 한다면 실제로 근이 몇 개인지 그리고 값이 얼마인지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들도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아, 저기 이형이 문제. 네.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문제 푼 거 있지? 이게 니네 교과서에 나와. 언제요? 근해 분리라는 이름으로. 처음 들었는데요. 아니, 앞으로 보게 될 교과서에. 아. 수상 교과서에 나와요. 근해 분리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풀이법들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쓰게 될 거는 결국 이거야, 이거. 이걸 많이 써. 근데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무조건 이거야. 필요 없으나 못 풀어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해도 사실 이걸 쓰면은 2줄이면 끝날 건데 이걸 쓰면 20줄이야. 그럼 뭐 할래?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씨 예제까지 보여달래.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 거? 지금 당장 막 떠오르진 않는데 책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 그러면? 책이 있어요? 실제로 딱 근해 분리를 이용해라 라는 문제는 없어.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없는데 근해 분리를 이용하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지. 자, 어디까지 가볼 거냐면요. 한번 쭉 가보자. 그러면 또 보여줘야지. 아이고. 이걸로 한번 해볼까? 174쪽. 174쪽? 174쪽? 방정식 푸는 건데
딱히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근해 분리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아니야. 114쪽에 있는 거 말고. 좀 예쁘게 나온 문제가 없냐? 딱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게. 확실히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 옛날에는 그냥 쭉쭉쭉 문제 만들어서 풀었는데 지금은 안 되네. 여기 있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 159쪽 한번 볼래요? 네. 159쪽에 기본 문제 10-6번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mx인가? 마이너스 2mx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했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될까? 근이 뭔데 이유야? x 값이 분수는 안 나오네. 분수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런가요? 사실 이 1번 문제에 대한 해답은 쉬워. 왜 쉽냐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지? 그지? 그럼 두 근의 합이 당연히 얼마보다 커야 돼? 2보다는 커야 되지. 이거 가지고 막 문제 푸는 거야. 이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일단 이 조건을 이용해서.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면 당연히 두 근의 합이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물론 다른 범위도 더 맞춰봐야 되겠지만.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야. 3번.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아. 이럴 때는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두 근의 곱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걸로 비교하는 게 가능해? 아니요. 불가능하죠. 즉 얘를 조건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거든? 네. 근데 한 근 알파가 1보다 작고 한 근 베타는 1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뭔가 조건을 맞추기가 되게 애매하지. 그랬을 때 우리는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얘 지금 보면은 이 m 때문에 방정식 자체를 풀기가 좀 많이 어렵지. 네. 그래서 우리는 x의 제곱이 2mx 마이너스 3m이다. 이렇게 식을 바꿔 쓰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둘로 쪼갤 수 있어. y는 x제곱이랑 그 다음에 y는 m으로 묶어서 2m으로 묶을까? x 마이너 2분의 3의 곱이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네 둘 사이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 오, 네.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자고. 좌표 평면 만들어 놓고 이렇게 y는 x제곱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냥 그려져요. 얘 그릴 거예요. 얘는 2분의 3, 0을 반드시 지나면서 네. 기울기가 2m인 직선입니다. 네. 그리고 2m인 직선. 그러면 직선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되겠죠. EN. 네, m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네. 그리고 혹은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없겠죠. 네. 그럼 둘 중에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했을 때 이 직선, 진감수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 두 점이 보이지? 네. 이 두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이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돼? 1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여기 1이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니요. 1은 여기쯤에 어딘가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막 범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얘를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높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마무리하는 거는 우리 여기 가서 하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도록 하자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있어요. 책에.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요 근해 분류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하면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믿어도 돼요? 그럼 우리
5분 쉬었다 합시다.